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지난 3일 정부가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안을 또 한 번 내놓았습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효과도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집값이 3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달리 실수요자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부작용과 또 분양 급감으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을 막아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1월 3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안 어떻게 또 영향을 주게 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은요. 경매에 관한 얘기 알아보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매물건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서울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시간까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시작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두 분의 전문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고동현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 또 그 좋은 경매 물건 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경매 물건 또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부동산 리더스 클럽의 지훈주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경매 물건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건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현 이사님께서 또 매주 경매에 관한 내용들 강의로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그 지난 주일에 배당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배당 실행에 대해서 왜 이걸 꼭 하셔야 되는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딱 한 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당 실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배당 실행인데, 그럼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배당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 왜 배당이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걸 다시 이제 한번 상기를 시키면 배당은 그 개인이 경매하는 사람이 뭐 알 필요가 있느냐,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 했는데, 배당에 따라서 혹시라도 잘못되든지 하면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번 주일에 말씀드릴 내용은 배당을 받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 배당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시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경매를 했을 때 경매 비용이 나오면 꼭 배당을 받아갈 사람이 있는데, 그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은 첫째가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임차권 등기권자나 전세권자, 그리고 경매 신청권자, 가등기권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가지고 공시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등기부 등재가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전부 표기가 되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론 다 있다고 해서 다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어떤 배당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배당을 받고, 그 배당 받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등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공시권리자입니다. 무공시권리 배당을 앞에 거는 당연 배당자인데, 두 번째는 배당을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공시 권리자라고 합니다. 무공시라는 건 어디에 무공시냐 하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무공시 권리라고 그러는데, 이 무공시 권리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대단히 많이 어려운데 내가 돈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거를 법원의 판정을 받아서 너 돈 빌려준 게 있다 하고서 그 정본을, 법원의 판정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 사람이 이제 배당 무공시 권리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그리고 채권 임금자로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그 경매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의 그 권리 순서대로 배당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배당 요구 시에 아까 그런 어떤 당연 배당자도 있고 내가 배당을 요구해야 권리가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시에 주의사항이 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 요구 철회 못함,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어떤 내가 배당 요구를 하고 안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경매 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아무 때라도 달라지는 거를 요구를 했다, 철회를 했다 이럴 경우에 이 경매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철회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그 배당 요구 철회했다는 날짜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배당 요구를 철회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거는 법원의 권리상 안 받아줄 수가 없고 다만 객관적으로 표기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배당 요구 철회 시에 반드시 언제 철회를 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확인을 하셔야만이 내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그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는, 즉 배당 요구 종기일 기간 내에는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배당 그 법적인 어떤 기간 내에 철회를 했느냐 아니면 그걸 지나서 효력이 없을 때 철회를 했느냐 하는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만이 내가 어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결국 경매는 옛날에 그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항들이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누구가 요구사항이 됐든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경매 입찰하는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공부를 하신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당을 하는데 어디까지 배당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담보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내가 전세를 들었는데 그냥 경매에 붙여진 금액에서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 담보권의 효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배당 시 매각 부동산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범위로 볼 수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의 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당 경매 금액이 크더라도 토지 부분은 제외하고 내가 그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에서 내 전세금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예상외로 그 금액은 전체 경매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받는 금액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위와 반대적으로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도 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은 여기에 나온 전제 조건처럼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을 나누는데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 나누는 방법은 건물 및 토지의 낙찰 금액의 배분은 감정 가격의 건물 및 토지의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감정 가격이 토지가 뭐 7천만 원이고 건물이 3천만 원 같으면 이게 이제 1억이 됐었는데 배당이 6천만 원밖에 배당이 아니라 낙찰 금액이 6천만 원밖에 안 될 경우에 토지에 배당되는 경우는 4,200만 원, 건물에 배당하는 금액은 1,800만 원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물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고 그러면 1,8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꼭 경매를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세입자로서 어디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만이 손해를 안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배당 실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배당표의 확정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되는데 배당표에 대한 이 시기는 당일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는 배당을 받을 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배당 기일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만이 나한테 배당이 제대로 왔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로서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내 배당이 정확하게 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는 내가 경매 입찰자라면 내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반대로 배당기일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그날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 당일날 꼭 확인을 하셔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배당표에 대한 이 방법은 그때 구두로 이 있습니다 하고서 제기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배당 이의 소는 그러니까 재판의 제기는 그 일주일 이내에 이 있습니다 하고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배당이 다시 나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변론 기일에는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취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배당 기일에 반드시 배당을 받으실 분이시나 또는 경매에 입찰을 해서 내가 낙찰자로 결정되신 분들은 배당 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셔가지고 배당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한테 나오는 배당이 정당한 배당인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경매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이 배당에 관한, 배당 실행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 부분부터 해서 또 배당 요구 시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까지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제로 낙찰이 이루어졌던 그 성공적으로 낙찰이
났던 됐던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었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첫 번째 관심 물건의 하나는 근린 시설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11월 3일 날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고요.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기산리에 있는 그 근린 시설인데 대단히 큽니다. 건물이 160평 정도 되고 토지는 450평 정도 됩니다.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4번이 유찰되어 가지고 3억 6,100의 최저 가격인데 불구하고 낙찰 가격은 최저 가격의 2배 수준인 68%의 낙찰을 받았고 입찰 인원이 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낙찰 가격은 높아졌고요. 이 근린 시설은 실질적으로 야외 음식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근린 시설입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내용적으로 봐서 68%면 한 30% 이상 싸게 산 거기 때문에 대단히 잘 받은 것입니다. 네. 잘 받았고 10억의 기준을 그 10억이 감정 가격인데 여기를 나누면은 그 토지 부분이 약 8억이 조금 넘는 편이고요. 8억 한 2, 3천만 원 되고 건물 부분이 2억이 조금 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이제 성공 경매로 갖고 나오는 이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싸게 샀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은 다르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토지 부분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샀느냐 하는 기준을 보는데 이 낙찰 가격도 토지의 감정 가격보다 약 뭐 1억 정도는 싸게 산 그런 쪽이고 건물은 공짜로 이제 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상당히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경매에서 한번 유찰되면 서울 시내가 아닌 경우는 70%가 되고 그 다음에 49%가 되고 그 다음에 34%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70%에 다시 70%가 되니까 49%가 되고 49%에 다시 70%가 되니까 34%가 되는데 이건 여기까지 내려온 경우입니다. 내려왔는데 이 수준은 이걸 통과해서 여기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게 요 수준일 때가 5억 1,600만 원이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물건 소개를 하면서 그게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 수준에 혼자 들어가서 그냥 단독으로 받으면 이건 가장 대박이 나는 품목이다. 5억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혼자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떨어질 테면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아진 가격에 받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런 어떤 예언자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도 잘 받은 거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 2억 정도는 더 세이빙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조금은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사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좋은 결과로 낙찰이 이루어졌던 물건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근린시설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낙찰 성공 포인트가 또 더 있다면은 네. 또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낙찰 성공 포인트는 결국 이제 이 물건에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가서 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들어간 건데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충분히 알아보신 걸로 이제 봤는데 단순히 이분이 7억 2천에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이 원래의 가격에 어떤 집중을 해서 네. 이 정도면 충분히 7억 정도 들여서도 충분히 그 이익을 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가에 연연하지 않고 감정가에 조금 더 치중을 두셨던 실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낙찰 물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낙찰 물건은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똑같이 3일 네. 날 된 건데 파주시 광탄면에 한 거고 면적이 건물의 면적이 70평, 토지의 면적은 1155평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넓습니다. 요 내에는 사실은 대지가 약 3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천이 한 800평이 좀 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정 가격은 8억 2,500인데 두 번 유찰이 돼 가지고 49%의 4억이 됐고 낙찰 가격은 5억에 이제 5억 3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60%고 입찰 인원은 둘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뭐 3명은 안 넘어서리라고 생각을 했고 잘하면 혼자 이 금액에 들어가도 낙찰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예상외로 한 분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뭐 한 5억 정도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네. 예, 받아갔는데 이 그냥 일반 주택이지만 이 집은 2013년도에 지은 집이고 70평 정도면 평당 300만 원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건축비가 한 2억 원 넘는 그 가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땅값은 지금 여기 지역이 대지는 한 30만 원 정도 평당 가는 거고 하천은 한 30만 원 정도 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 상상을 해보세요. 800평 정도의 하천이 흘러간다는 거는 그리고 집도 상당히 현대적인 모델로 네. 최근에 지은 집입니다. 아마 저는 10년 내에 이 집은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8억 2천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님 예언가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감정을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 예상에 맞게끔 좋은 물건으로 좀 낙찰이 됐던 그런 낙찰 물건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파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택인데요. 이번에 좀 낙찰 성공됐던 포인트가 있다면 또 어떤 점을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항상 비슷한 얘기지만 네. 이 물건 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네. 그냥 금액만 보신 게 아니라 저는 특히 이 앞에 이렇게 하천이 요즘 하천은 옛날하고 달리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 800평의 하천은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로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의 그 어떤 가치를 가장 잘 알아보신 분이 제가 들어갔다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4억 한 500만 원밖에 안 썼을 걸로 이런 가치적인 부분으로 했을 텐데 이분은 이 가치를 알아보시고 한 1억 정도 더 쓰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잘 쟁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 물건에 투자로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래에 좀 더 내다보는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눈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경매 물건 직접 눈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해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시는 또 경매 물건 실제로 낙찰됐었던 물건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본격적으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금주의 추천 물건입니다. 금주의 추천 물건은 14일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쯤 되나요? 성북구 하월곡동에 하는데 하월곡동은 그 앞에 김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1.3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성북구와 뭐 강서구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이 물건도 성북구 쪽으로 그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네. 요즘 가장 있는 18평형 아파트의 토지는 뭐 아파트의 토지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한 10평 정도 되는데 감정 가격이 4억이고 최저가는 한번 이제 유찰돼서 3억 2천이 된 겁니다. 이 물건의 이제 추천 포인트는 우선 첫째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갖고 나오는 물건은 저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를 좋아하지만 여기에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리는 것들은 그런 물건을 소개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건데 이제 우선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어떤 전철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600m 수준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에다가 또 성북구 하월곡동 이런 쪽에 어떤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쪽입니다. 세입자가 있지만 그 세입자의 표기만 돼 있고 아마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세입자로 보이고 경매 신청인이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고 시세만 확인을 하셔서 꼭 부탁드리는 거는 경매를 하면 그래도 건매보다는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시세 확인을 해서 건매 물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거보다는 낮은 가격에 경매 받기를 추천을 드리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추천 경매 물건 아파트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권리관계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좀 깨끗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추천하신 경매 물건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권리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갖다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하는 말씀드리는 추천 물건들은 깨끗한 물건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최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낮은 가격으로 꼭 경매 받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경매에 또 이제 시도를 한다면 옆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좀 방향을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천 경매 물건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추천해 주셨던 경매 물건이라든지 부동산에 전반적인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이고요. 그리고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관련된 시간과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추천 물건 강의 및 무료 상담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 빌딩 3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0718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 고민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좀 만나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님과 경매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전반적으로 또 11월 3일에 부동산 대책안이 발표되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요, 성북구 도남동의 더샵 아파트하고 기름동의 기름 뉴타운 삼성 아파트 중에 한 곳을 지금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수는 35평 같은데 감정 가격이 더샵은 4억이고 삼성은 6억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삼성 아파트가 55성
그 정도 좀 높은 편인데 그만한 네. 가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네, 둘 다 이제 평수는 같은데 네. 아파트가 또 가격대 차이가 있어서 네, 과연 또 맞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나중에 또 투자 방향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네, 자, 이 부분 우리 이사님께서 좀 상담 도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아, 네. 경매 물건을 아주 잘 찾으시는 것 같으네요. 아, 네. 예, 요즘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을 묶어 놓으니까 이제 자꾸 옆으로 이제 삐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북구가 주 위치가 된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여기에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도남동은 4억 더샵이면 4억이고 이제 기름동이 한 6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도남동의 4억은 조금 전 거 같고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한 4억 3, 4천 정도는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이 기름은 뭐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만큼 6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만약 저한테 고르라고 그러면 네. 저는 조금 기름이 조금 뭐 비싸고 뉴타운의 어떤 장점을 가졌다고 그래도 2억 정도의 시세는 아까 그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50%의 차이가 나는데 네. 이 금액은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그 도남동을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네. 네. 우선 하나는 두 개가 다 4호선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시내로 오는 거에서 그 도남동의 성신여대 자리가 이쪽의 기름역보다는 뭐 한두 정거장이라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름시장의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쾌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기름 뉴타운으로 가야 되지만 그게 2억의 정도라면 그 저는 이 도남동 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2억 네. 정도면 요즘 유행하는 그 오피스텔의 40스퀘어미터 이하짜리 하나를 그 잡아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도남동에 우선권을 주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여보세요. 일단 네. 견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 한번 잘 네. 해보시고요. 경매 네. 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또 해볼 텐데 이사님 바탕화면 좀 하얀색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블랙보다. 네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창에 연락처 보이실 텐데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면 연락 남겨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남겨주셨나요? 네, 4층짜리 다세대 건물이 네.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이 그 물건이 제하고 토지만 경매로 나왔걸랑요. 네. 건물을 신축하다가 한 2층 정도의 공사가 중단됐어요. 네. 그거를 그래서? 입찰에 들어가도 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어쨌든 일단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셔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물건 입찰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한번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이 공사 짓고 있는 거를 토지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경매를 조금 아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런 물건을 고르셨어요? 예, 잘 알아보셨나 보네요. 예, 그 다세대 주택에 이제 그 짓다가 중단된 건물에 그 토지만 나온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정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지상권이 있으려면 첫째 하나는 그 건물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건물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주벽과
그다음에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아까 2층까지 하고서 중단이 됐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주벽과 기둥은 세워져 있다고 보는데 지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들어가셔도 그 건물보다는 이 토지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법정지상권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건은 대단히 잘 고르셨고 들어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부분만 경매를 낙찰받으시고 건물 짓는 분하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셔도 됩니다. 물건 잘 고르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경매 물건을 잘 고르셨다는 얘기 들으면 알아보신 분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막 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면 연락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고민 내용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 7858 시청자분이신데요. 네, 대위변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위변제, 네, 조금 어려운 생소한 단어로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 좀 쉽게 좀 풀어주실까요? 예, 이제 점점 문자나 전화가 점점 어려운 부분으로 오시는데요. 네, 전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대위변제는 조금 빠른데 저도 한번 대위변제는 오늘 배당 실행처럼 한번 챕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잘하면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위변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건물에 1번에 건저당이 있고 2번이 이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 예를 들면 건저당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건저당의 등기부 등본에는 이게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어떤 건저당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한 3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남아있는 것들이. 그러면 실제 건저당 같은 경우에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무슨 3천만 원이면 한 3,600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의 건저당만 있어야 되는데 1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인 거고 세입자가 한 2억 정도의 세를 살고 있고 건저당이 또 뒤에 건저당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 낙찰 금액이 5억짜리 물건이 한 3억에 낙찰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2번 건저당 건자는 1번 건저당을 배당을 이 3번 건저당권자가 보기에 3번 건저당자가 보기에 3억을 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번 건저당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대위변제만 말씀드리면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에 1번에 3천만 원을 이 3번의 건저당권자가 대신 갚아줍니다. 갚아주면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3억이면 한 푼도 못 받을 거를 자기는 100%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하는 게 대위변제고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에 좀 고수이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 관련해서 다른 부분 또 소개를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는 매물건 만나보는 시간 확인해 보시죠.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부터는요. 우리 투자처를 찾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매물건 소개를 해드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긴급진단 부동산 119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매물건 개요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4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사용 면적은 29.8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욕실, 테라스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총 5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 1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원, 보증금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지윤주 팀장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건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있다면 이 매물건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도곡동에 지금 다세대 투룸인데요.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주 수요 혜택을 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지금 개포주공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요. 개포주공 아파트는 대부분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신 임차인 분들이나 주인분들 세대 이제까지도 같은 평형대 인근에 접해 있는 같은 평형대 앞 이제 매물로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매물은 소형 아파트의 평형대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포주공 아파트 이주 수요 이제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 매물 주변에 이제 주택 부족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권이 발달한 곳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곡동 역시 이제 강남대로 이면으로 이제 대부분 업무 시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의 또 거주 배후 지역으로 또 있고요. 앞서 말한 개포주공 아파트가 또 이주 수요까지 겹쳐진 곳이기 때문에 도곡동 일대는 일단 가격 상승의 여력이 확실한 곳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십니다. 입지 여건도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 보시면요. 양재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호선 양재역과 또 신분당선의 더블 역세권에 있는데요. 양재역은 일단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직장인들의 유동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본 매물은 뱅뱅 사거리와 또 양재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 배후 지역으로 아주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재천과 또 양재 시민의 숲, 도곡공원 등 이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점에 있습니다. 도곡은 이제 강남구의 도심이면서 또 자연 환경이 우수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양재천은 이제 산책로와 또 자전거 도로로 지금 유명하고요. 또 양재 시민의 숲과 도곡공원 역시 산책을 즐기시거나 또 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블 역세권에 이어서 이제 학군까지 보시게 되면 주변에 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본 매물에서 이제 3분 이내로 도보로 3분 이내로 다 초중고가 모여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면서 또 학세권까지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건물의 특징까지 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남대로 이면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업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토지가 상승이 또 타 지역보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굉장히 귀한 소형 투룸에 테라스까지 갖춰져 있는 매물입니다. 일단 3룸에서도 보기 드문 테라스가 넓게 이제 있고요. 본 건물 전체에 이제 테라스가 2호실이 있는데 그보다도 제일 큰 테라스를 소유하고 있는 호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2014년도 11월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토지 지가 상승 전에 완공된 급매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매물과 이제 비슷한 강남권의 이제 구조와 이제 보신다고 하신다면 신축을 보신다고 하신다면 3억대 전후 가격을 이제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급매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3천만 원에 75만 원 월세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또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소형의 또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다세대 주택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첫 번째 물건 보고 계시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네, 투자 금액, 가격적인 부분 또 분석을 해볼까요? 네, 매매 금액 2억 6천만 원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5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금액 약 1억 5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6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투자 금액까지 함께 또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건 개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중구 황업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대지 면적 6.84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39.7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고요. 총 13층 중에 9층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7,3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1억 7,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 2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는 2,300만 원, 월세 시에는 6,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건의 추천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첫 번째 추천 포인트 보시면요. 실거주와 임대 사업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여건이 맞으시다면 이제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보신다면 강남권의 매물보다 이제 중구권이 이제 임대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이제 수익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강남권보다 중구권이 훨씬 더 높은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주택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제 청계천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두터운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매물 전세나 월세나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매물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입지 여건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주변 입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 현재 왕십리 뉴타운 단지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청계천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은 주방거리 상권 지역으로 굉장히 기본적으로 임대 수요를 확보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 이제 두산 면세점과 동대문의 디자인 플라자의 호재도 톡톡히 볼 수 있는 이제 입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보시게 되면요. 1호선, 2호선, 6호선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1호선 굉장히 이제 입지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이 역세권만큼 또 학군, 또 주변에 2, 3km 이내 10군데 이상의 학군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학세권까지 갖춘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세권, 학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건물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 투자 포인트 맞추셔야 되겠고요. 1, 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소형에 대한 매물 프리미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지역에 건축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형 부동산 매물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매물 빌트인 풀옵션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가 가능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중요한 투자 금액까지 한번 분석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중구 청계천변에 위치한 투룸 아파트입니다. 매매 금액 2억 7,300만 원 예상이 되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5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95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 약 1억 7,5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300만 원, 월세 시 7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매물건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은요, 저에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전화 3424에 0718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긴급진단 부동산 119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과 또 중구 황옥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까지 함께 두 가지 물건 살펴봤습니다. 11월 3일에 발표된 대책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해서 더 궁금해하시고요. 또 많은 강의들이 열리면서 궁금증을 또 풀어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미나 특강도 있으니까 꼭 방문을 해보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